우리가 결혼하는 연령은 자꾸 높아지고 있고요. 20대 초반의 산모들을 요즘은 좀 만나기가 어려워졌어요.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요. 난자 냉동이 의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주제인 난자 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결혼하는 연령은 자꾸 높아지고 있고요. 그것이 여성들의 교육과 많이 관련이 되죠. 예전보다 고학력의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또 박사도 하고 어쩌고저쩌고를 하면 나이가 많이 들죠. 그리고 유학을 갔다 오시는 분들 이렇게 몇 년 지내다 보면 어느샌가 이제 30살이에요. 예전 같으면 30 이후에 결혼한다고 하면 노처녀라고 얘기했죠. 지금은 그게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만나는 초산모의 연령도 자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산모들을 요즘은 좀 만나기가 어려워졌어요. 지금은 이제 30대 산모가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30대 후반 그리고 40대 초반의 산모들까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때는 나이 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임신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퀄리티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임신의 가능성도 떨어지지만요. 임신을 했을 때 기형이 생길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점을 35세로 잡습니다. 35세가 넘어가면 이제 기형 생길 확률이 순차적으로 이제 증가를 쫙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임신을 하셔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권하는 바이고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35세에 임신을 해서 36세에 출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한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요즘은 좋은 기술이 생겼죠. 난자 냉동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는 난자 냉동을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에게 난자 냉동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요. 난자 냉동이 의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난자를 냉동을 시킬 수는 있어요. 난자를 채취를 해서 냉동을 시키는데 냉동했던 것을 다시 사용해서 임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수정란, 냉동배아 같은 것들을 보관을 하잖아요. 시험관 아기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난자를 많이 채취를 해요. 난자를 많이 채취를 해서 과배란을 시켜서 한 주기에 여러 난자가 배란이 되게 만들어서 난자를 많이 채취를 하고 정자를 또 데리고 와서 얘들끼리 이제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란으로 잘 발달을 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내가 임신이 대비된 내 몸 상태에서 배아 하나를 자연 상태에서 이식을 하고요. 몇 개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난자도 많이 나왔고 하니까 잘 자라서 올라오는 몇 개의 수정란을 냉동을 시켜요. 그래 놨다가 나중에 이번 주기가 만약에 실패하면 냉동시켜 놨던 것들을 해동을 시켜서 쓰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서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시도 많이 생겼으면 그 개수만큼 내가 따로 과배란 유도를 하지 않아도 저장되어 있는 냉동 배아가 많다라고 하면은 거듭해서 스케줄을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정란은 얼려서 녹여도 이거가 임신으로 잘 착상이 되고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난자 냉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정란을 냉동시킬 상대가 없는 거죠.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할지, 누구와 사귀어서 가정을 이루고 싶을지 그거를 모르는 거죠. 수정란을 만드는 건 결국에 난자와 정자를 결합을 시켜서 아기의 가장 기초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하기에는 상대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상대가 없더라도 나중에 상대가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거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정란에 비해서 난자를 얼려놓는 거는 임신이 되는 것도 어렵고 난자를 녹였을 때 퀄리티가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임신이 되는 것도 어렵고 이 임신이 끝까지 이어져서 출산까지 하는 거 그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 기술이 상당히 발전을 해서 의미가 있는 시술이 되었어요. 어느 시점에는 난자 냉동을 고려를 하셔라.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국가 검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AMH 그러니까 난소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난소 배란 예비능이라고 하는데요. 난소에 내가 배란될 난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 숫자를 봐주는 검사예요. 이런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얼마 범위 내에서 검진을 했을 때 이거를 무료로 하게 해주겠다. 돈을 캐시백을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러 병원에 많이 오세요. 제 지인도 저희 병원에 와서 검사를 했는데 나이는 젊어요. 나이는 30대 초반인데 AMH 수치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난자의 숫자는 너무 적은 거예요. 여성은 일생 동안 배란될 난자를 타고납니다.
가지고 있어요. 남자들은 정자를 계속 생성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들이 생겨요. 그런데 여성은 가지고 있던 그대로를 배란을 하고 이게 끝나면 더 이상 생리를 하지 않는 상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 폐경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지인에게도 제가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0.23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이 지인에게도 제가 웬만하면 난자 동결을 해라 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나이는 젊기 때문에요, 난자의 퀄리티는 좋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난자의 수와 퀄리티가 함께 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AMH 수치가 어느 정도 있고 높으면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내 난소 기능은 좋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폐경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빨리 폐경이 되진 않을 거예요. AMH 수치가 높다면요. 임신을 위한 난자의 퀄리티의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개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가 있어도 올바른 거, 예쁜 거, 똘똘하게 태어날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똘똘한 하나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내가 임신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만 잘 되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개가 막 굉장히 잘 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라도 똘똘한 게 있어서 잘 임신이 되고 착상이 돼가지고 얘가 생존할 수 있게, 마지막 출산까지 갈 수 있게 가서 잘 크는 거, 이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수백 개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경은 뭐 천천히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배란될 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AMH 수치가 낮다고 해서 내가 나이가 뭐 20대야. 그런데 난자의 퀄리티가 안 좋을 거야. 그래서 나는 임신을 하면 임신을 하기가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난자의 퀄리티는 나이에 비례한다. 그래서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나의 계획은 공부도 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직업적인 것들도 어느 정도 그 기반을 마련한 후에 나는 결혼을 하고 싶어.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거나 뭐 어쩌고저쩌고를 하고 싶어.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인생 계획에 있어서 나는 35세 이후 혹은 40세 이후 이럴 때 출산을 하고 싶어. 혹은 내가 35세가 다 되어 가는데 남자친구를 만날 만한 기미조차 없어. 이런 환경이 전혀 아니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난자 냉동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그 시점, 35세 이전의 난자를 냉동을 시켰을 때 얘들의 퀄리티가 좋거든요. 결국에 얘들을 냉동시켰다가 다시 해동했을 때 임신이 잘 되고 출산을 잘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점은 35세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기로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35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결혼해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야지, 이게 예전처럼 막 사람들이 조급하지 않아. 왜냐면 주변에도 굉장히 늦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고개를 돌려보면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들 나와 즐겁게 놀고 잘 지내고 평생 이렇게 갈 것 같지만 뭐 하루아침에 비혼을 선언했던 제 친구도 갑자기 소개팅을 하더니 하루아침에 1년 안에 결혼을 하고 싶다. 아들을 3명 낳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나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기점을 35세로 잡아서 내가 34세, 35세 이 정도가 됐는데 전혀 기미가 없어. 전혀 아무 가능성도 없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아이가 있는 삶을 원해. 결혼을 어느 시점인가 했을 때는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난자냉동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비용이 좀 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난자 냉동을 하는 과정도 뭐 수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 그 AMH 수치 가지고 있는 난자의 개수가 충분히 많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그 과배란으로도 꽤 많은 양의 난자를 채취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잘 되지 않는다, AMH 수치가 너무 낮아서 몇 개 나오지 않는다 한다면 이런 과배란을 여러 번 좀 시행을 해서 난자를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좀 있다면 미리미리 해두시는 거 권유를 드리고요. 얼려놓고 좀 나중에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만약에 35세이고 남자친구가 없다. 그런데 저는 뭐 아이는 하나 둘 정도 낳고 싶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제가 35세고 그런 상황이다 한다면 난자냉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도 제 지인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거고요. 어영부영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40세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40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갱년기 진료를 보다 보니까 조기 폐경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30대 중반 혹은 심한 경우 20대 후반에 폐경을 맞이하는 분들을 만나요. 이런 분들이 출산을 끝내셨다면 호르몬 치료를 하면 됩니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출산을 하고 싶다, 나는 미래에 가정을 이루고 싶다. 가정을 이루는 데는 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내 파트너의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남편이나 남편 혹은 남편 집안의 사람들이 손자를 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의 미래의 인생 계획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금전적인 여유와 이런 시술을 받을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는 있다. 막 되게 많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나서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몇 개를 얼려놔야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낭자 냉동을 한 개만 해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러 개를 해두고 어떤 풀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 두 개가 안 되더라도 나머지 애들이 될 수 있게. 난자 냉동이 잘 되어서 해동을 시켜서 얘가 말짱하다 하더라도 얘랑 정자랑 만나서 만드는 수정란이 올바르게 크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를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한 양의 난자를 냉동을 해놓는 게 중요해요. 한 명을 낳기 위해서 내가 35세가 아직 되지 않았다, 한 30세에서 34세 사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한 15개 정도는 냉동을 해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은 한 20개 정도 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난자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난자의 수는 많아도 이게 내가 임신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적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얼려야 됩니다. 기준을 잡아주시는 게 보면 37세까지는 20개, 40세가 되면 61개, 61개를 얼려놔야 그 중에 하나라도 출산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이를 하나만 원할 수도 있지만 둘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120개 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40세가 되기 전에 15개만 냉동해도 될 때, 이때 35가지 요때에 냉동을 하시라 하는 거고요. 둘을 낳고 싶다 한다면 좀 더 넉넉하게 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꼭 둘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도 선택권이 있었으면 하나를 했을 거예요. 아이 둘이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점도 많지만 저는 아이 하나 있는 엄마의 우아한 삶을 굉장히 동경을 합니다. 그 정도 냉동을 한다라는 거고요. 한번 이제 채취를 해서 굉장히 많은 난자가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AMH 수치가 낮은 분들은 한 사이클에 맥시멈 5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한 3사이클 정도를 반복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시술들에 좀 마음을 열어놓고 있다가 내가 34세, 35세 됐을 때는 뭔가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난자 냉동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추천하는 시술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